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11월 30일 발표된 장점인 사망 장례 진행으로 소강 상태에 있던 중국의 시위가 다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백지 시위를 기점으로 백지 시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시위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면 지난 12월 5일 밤 장쑤성 난징시에 있는 난징공업대학교 교내에서 학교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 백색 시위가 발생하자 중공 당국은 기말고사도 남은 각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남은 수업과 학기말 시험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일단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귀향 조치하라는 것이 당국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시의 학교 중에서 백지 시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강경한 학생 생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징공업대의 경우에도 대학 공산당위원회에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기숙사에서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자 학교 전체를 최소 5일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학 휴교령과 귀향 조치를 알고 있던 난징공대 학생들은 말이 5일이지 이번 봉쇄가 또 얼마나 갈지 학교 공산당위원회를 믿을 수 없었고 어쩌면 이전처럼 겨울방학 내내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감금과 같은 생활을 또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만으로 12월 5일 저녁부터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위에 모인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자 학교 당국은 해산하지 않으면 공안 진압대를 부르겠다고 학생들을 위협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 지도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만약 공안 진압대를 부른다면 허난성 정저우시의 폭스콘 폭동과 같은 사태가 바로 난징공대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며 학교 당국을 역으로 협박했습니다. 학생들은 고압적인 학교 당국의 고위급 간부들의 퇴진과 함께 학교 고위급 간부의 권한은 바로 학생들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봉사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놀란 학교 당국자들은 공안들의 진입을 일단 보류하고 학생 대표들과 대화에 나서는 한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다음 날 발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건 예전처럼 학생들을 일단 해산시키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즉시 귀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안의 진압 시작은 제2의 폭스콘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므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봉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결과 학교 당국은 공안의 진압을 보류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하여 기말고사 일정과 12월 말 방학이 시작되면 귀향 조치를 할 것이며 학교의 전면 봉쇄는 취소하고 자유롭게 학교 정문 출입을 허용했으며 학교 출입 시 이전처럼 안면인식 출입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난징공대 학생들이 올린 현장 영상과 이에 대한 댓글을 보면 학생들을 그동안 억압하고 협박해왔던 학교 당위원회 당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당위원회 간부들의 태도도 이전과는 달리 매우 공손해졌으며 당위원회 간부들 퇴진과 폭스콘 폭동 운운했던 학생들의 거센 항의가 먹혀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동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당위원회에서 일종의 자진 출도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위해탄, 즉 면담 출석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위해탄, 즉 면담 출석 통지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강제조사 조치로 우리로 보면 사법 처리 이전의 자진 출두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바로 구금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면담 통치는 공포죠. 한편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기숙사를 확인하여 기숙사에 남아있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조사했고, 이를 근거로 주동자, 적극적 참가자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오랜 노하우를 이번에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즉시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학교 당국의 학생 통제와 억압은 백지 시위 이후 달라질 것이라고 학생들은 전망합니다. 이번 난징공대 시위는 백지 들기는 없었지만 10월 13일 북경 하이덴구 스턴교 고가도로 현수막 벙리파 1인 시위 이후 정조 폭스콘 공장 폭동, 광저우 하이주구 폭동, 상하이에서 시작하여 중국 전역으로 퍼진 백지 시위, 백색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만에 대한 항의와 요구 조건의 관철을 주장하는 집단 시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이후에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백지 시위 이전과는 달라진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에서 꾸로족 집단 시위는 아마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며 호소하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중공 당국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시위대의 기세에 눌려 상당히 온건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난징공대 시위에서도 공안 진압이 보류되었습니다. 셋째, 가장 특이한 특징은 시위대의 구호와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자유 요구, 책임 간부 퇴진, 강경 진압식 폭동, 학생을 위한 봉사 등을 당당히 주장합니다. 중국 사회가 백지 시위 이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까지 외칠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 사회. 그동안 쌓인 불만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장수성 난징시의 난징공대 시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백지 시위 이후 달라진 중국의 시위 특징 사례는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